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건 전제 조건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겠지만 정치적 또 상징적 수준의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잇따라 미국과 한국 간 종전선언 문안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미한 간의 상당한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6일 연설에서 미한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속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타방에 대한 편견적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 상징적 선언 수준의 종전선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천명했기 때문에 미한 종전선언 협상 진전이 주요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가시화시키게 될 경우에는 북한한테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족쇄가 되냐면 종전선언을 대가로 해서 한미가 지금의 전술 전략무기 개발을 동결시키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김영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이 성사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 존치와 주한미군 주둔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정전체제의 그 변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당면에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 이거는 어렵다라는 게 안단 말이죠.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불가침,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명분은 확보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소위 그 제재 완화를 해달라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은 미한 간 문안 조정 과정에서 비핵화 문구 삽입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조건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조건이거든요. 종전선언 본문에 비핵화 문제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새로운 비핵화 합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최근 미한이 종전선언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문안에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교착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편 최근 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종전선언 문안협의에 참여할 경우 유엔군 사령부 해체 등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종전선언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움직임도 종전선언 성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1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회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26일 폐막했습니다. 아셈 회원국 정상들은 의장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외교적, 또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향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요구사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셈 회원국들은 또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우려와 납치 등 북한의 여러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최근 대중동원 행사 등을 통해 사상 무장을 부쩍 강조하는 것은
경제난에 따른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향후 코로나 봉쇄 완화 등 대외 개방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도 풀이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울 경제 성과가 너무 없어 지도부가 앞서 내세운 김정은주의가 당장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최근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등 전국적으로 여러 동원 행사를 열어 주민들의 사상 무장을 계속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이민영 연구원은 이런 움직임은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결속시키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린 행사라고 보고요. 한 가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물질적인 보상을 노동자들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단체의 마이클 매든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가 향후 코로나 봉쇄 완화 등 대외 개방에 사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e Three Revolutions movement, it's a matter of getting them ready for how North Korea is going to come out of COVID. I think that's what we're going to be seeing. The next 6 months in North Korea, we're going to start to see more sort of reopening process. And so they're going to certainly do their darndest to do ideological indoctrination and political programming, policy announcements.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올해는 청년 교양 보장법을 채택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인간 개조론까지 꺼내들며 주민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이런 대대적인 사상 교양 사업을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다지기 작업으로 풀이했습니다. We're going through a new stage here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the Kim Jong-un era. That really began in 2016 with the Party Congress. You really have to have some ideological underpinnings to that structure, to the regime. And part of that is broadcasting that to the leadership. And so these party conferences are used in part to really kind of articulate his vision and to really articulate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the new leadership. 고스 국장은 독자적인 사상체계인 김정은주의가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현재 경제 성과를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언급이 많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영 연구원도 현재 경제난을 감안했을 때 김정은주의가 쉽게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돼야 공식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표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안전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에드워드 캐뉴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담당 참사관 대행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속개된 IAEA 정기 이사회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 재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캐뉴얼 대행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전날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에서 활동을 재개했다며 우려한 것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계속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난 9월 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를 재확인하고 모든 회원국에도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상기하며 미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 현지주둔 미군의 안전 증대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통한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영변 핵시설 내 새로운 활동, 평산과 강선의 우라늄 관련 시설에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히는 등 지난 9월 제65차 IAEA 총회 이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ahead with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enrichment,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한편 유럽연합 EU 대표부도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정권이 지난 9월부터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다른 신형 미사일 발사 역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에 대해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규정에 따라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한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EU는 강력하고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계속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중단하며 NPT와 IAEA 전면 안전조치 협정 준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과 비준, 또 이런 맥락에서 핵 운반 체계 추구도 단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단계적 조치를 밟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모두 준수하기 전까지 EU와 회원국은 기존 제재를 계속 엄격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7개 국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세계시민단체연합은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유엔 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추진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절차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고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전망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최근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을 사칭해 한국 내 보안 연구원들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 해킹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팀은 최근 공개한 사이버 위협 관련 11월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한국의 정보보안 기업 종사자들에게 삼성을 사칭해 악성 코드가 담긴 취업 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보안팀은 북한 해킹 조직이 삼성으로 위장해 수신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채용 제안서를 보냈으며 첨부 파일에 직무 관련 기술서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번에 해킹 공격을 펼친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은 최근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해킹 공작을 펼치던 북한 추정 해킹 조직과 동일한 수법과 흔적을 가진 조직이라면서 북한이 올해 들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